오늘은 뉴스엔진 최초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제 옆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라이브를 합니다. 네, 이제 매일 오후 4시.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라이브. 사람은 계속 바뀌죠. 그렇죠. 네, 다채로운 게스트들과 네. 함께하는 뉴스엔진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우리 뉴스엔진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제가. 네. 저도 영광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개국방송 첫 방송도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함께 했고요. 맞아요. 그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네. 네. 그것만?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첫 라이브 방송도 우리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첫 끝발이 또 끝까지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는 네.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가 있는데 네. 뉴스엔진은 벌써 구독자 22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시작도 미약하지 않고 네. 끝은 더 창대하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또 아멘을 외치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근 그 이제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최근 세계의 폭탄이 떨어졌다. 네. 세계의 폭탄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뭐 명태균. 맞아요, 명태균. 최근에 있었던 거는 김대남. 김대남.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김영선. 네, 그 세계의 네. 폭탄이 지금 투하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였죠. 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명태균 씨에게 이런 일침을 페이스북으로 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체 이자가 뭐길래 감히 국민을 협박하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이제 명태균 씨가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 또 내가 감옥 가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진짜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 명태균 씨의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저 말을 하고 나서 네. 보도가 나가니까 아 사실은 농담이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또 한 발 살짝 빼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네. 전방위적으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오세훈 서울시장, 누구 자기가 다 알고 네. 자기가 모든 걸 다 했고 네. 일종의 과시욕과 허풍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풍토 자체가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뭐 대선 때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웠건 멀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적인 일에 개입을 했느냐. 즉 공천 개입을 했거나 다른 어떤 이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느냐 아니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지금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이제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네네. 스모킹건이 안 나오면서. 네. 그 이후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자극적 워딩만 남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김영선 의원과 좀 정치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 네. 뭐 매달 세비의 절반을 받았니 많니 하면서 네, 뭐 네.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의 화살을 피하려고 지금 마구잡이로 뭘 막 이슈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한 것처럼 네. 문제가 있다면 그 있는 부분을 빨리 수사해서 구속을 시키거나 네. 뭐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대한민국 정치권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 뭐 상당히 유명했던 브로커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의 말에 오늘은 이걸 썼다가 내일은 저기로 달려갔다가 하는 게 별로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낱 세력의 과시라고 하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라고 이제 발언했고, 또 어제였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이었죠. 그 김 여사가 네. 명태균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직접 했고, 또 40분 뒤에 이제 남편이 전화할 거예요 라고 하고 실제로 남편한테 전화, 그러니까 즉 윤 대통령께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21년 7월 4일에 윤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에 김 여사도 계시고 명 씨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세를 좀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명태균 또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성이 사실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네. 대선을 하다 보면 네. 정말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만나게 되고 하는데 네. 초창기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 영향력을 확보했느냐? 네. 여기 가서는 나 저 사람 안다. 저기 가서는 나 이 사람 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안 사람이 아니라 윤 대통령도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네. 중진 의원 소개로 만났고 그 이전부터 명태균 씨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알던 사이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한테는 네. 내가 김종인 위원장도 잘 알고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 네. 또 거기로 가서는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가깝다.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키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초기에 뭔가 진입장벽이 있었던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이나 메신저 역할로 그 기능을 다 했으면 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대선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네. 정치권의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인사들이 저 사람 위험하다. 별로 평판이 좋지 않다고 말해서 네. 대통령과의 거리는 상당히 그 이후로 멀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령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한들 네. 그게 어떤 법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명태균과 한때 가까웠다 해서 네.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준 게 없다면 네.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수,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인데 여기 네. 가서 이제 뭐 돈을 빌렸다, 저기 가서 돈을 빌렸다, 이 사람 안다, 저 사람 안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브로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럼 비즈니스적인 것으로 정치 안에 좀 들어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